안녕하세요. 자, 문제집 7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네, 76페이지. 자,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잠깐만 약간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육법 56조에 규정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제도죠. 자, 개발행위 허가제도에서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이나 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택지나 대지 등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지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수반되죠. 네,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즉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인 개발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 개발이 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자,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면은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은 이제 사적인 개발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적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도시 계획과 군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은 개발이에요. 그러면은 무계획적 개발은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일정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 건축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제도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허가 받죠? 시청, 군청, 시청 건축이니까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서울에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태를 변경하면은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개발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 되는 거잖아요. 광역시는 광역시장, 평택은 평택시장,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개발 허가권자 되는 거죠. 자, 개발 허가제도가 무엇인지 아셨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 중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일정 개발 행위를 관할 시청 군수로부터 허가받게 하는 것이 개발 허가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받게 될까요? 라고 해서 자,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우리 머리 글자 따서 암기했을 겁니다. 건공, 토토토 그렇게 했었죠. 목관자, 일적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개발 허가를 받지 않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이 법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죠. 자, 공작물 설치,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대기업 광고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광고판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 이렇게 광고판처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공작물 설치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면은 개발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공작물 중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에 이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받아 안 받아.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의료, 양식장 용도로 쓰면은 이민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토가 있죠. 첫 번째 토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죠. 예를 들면은 형질 변경은 저희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죠. 전답, 가순 등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을 위해서는 택지나 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야지 뭐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산이 높으면은 흙을 깎아내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흙깎기를 절토. 계곡이 낮으면은 자갈, 바위돌 등을 채워서 이제 메워줍니다. 뭐죠? 성토. 팽팽하게 고르는 작업을 정지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땅의 그 모양을 바꾸면은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고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단 그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 깊이가 몇 cm? 50cm. 50cm 이하는 개발 규모가 경미하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공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석의 채취,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 등을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채취하는 행위는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 지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는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예를 들면 뭐 세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돼요. 네.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국토교육법에서 개발허가를 받도록 허가 없이 분할을 못하도록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 분할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입니까? 건축법입니까? 건축법에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 분할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얼마죠?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하게 됩니다. 녹지지역은 얼마죠? 20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허가 대상이죠. 근데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전부 허가받지 않습니다.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임의로 할 수 있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임의상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허가 대상 개발행위지만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받습니까? 허가 없이 합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자,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조치 후 몇 개월 내? 1개월. 조치 후 1개월 내에 사후 신고를 요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사후 신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경미한 개발행위죠. 경미한 개발행위.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뒤에 문제 풀어가다가, 예를 들면 아까 경미한 거, 우리 형질 변경할 때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했죠. 이제 경미한 거죠. 암기하는 방법 문제 풀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띄워놓고 자 이제 개발행 허가제도 문제 한번 도전할까요? 네. 여러분 그제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01번 문제 같이 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토적 채취 행위, 토지용질 변경, 녹지적 안에서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 주택의 신축은 건축이잖아요. 건축물의 건축 등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니고 이 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분할이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만 국토교육법상 허가 대상이 되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행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행위는 국토교육부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까?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됩니까? 건축법상 분할 제한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설명이 필요한 거죠. 2번으로 옵니다. 국토교육법상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개발인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되네요. 자, 토지용지를 변경, 1번. 토지용지를 변경은 이 법상 개발인 허가 대상인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면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를 변경은 임의사항입니다. 2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채취 면적 동그라미 합니다. 채취 면적이 얼마?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동그라미,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 채취는 경미한 행위죠.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그 경미한 사항은 우리 이렇게 외웠죠. 암기하는 방법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인이 경미하는 범위, 그 구체적인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면은 그 개발행위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단위가 무게입니다. 무게, 부피, 그리고 높이, 깊이, 높이 이런 것들. 단위가 무게이거나 부피이거나 깊이, 높이인 경우에는 얼마죠? 50 이하는 경미합니다. 50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무게가 50톤 이하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의 높이나 깊이 높이가 몇 cm? 50cm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 토석 채취할 때 채취 면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면적은 얼마죠? 25 이하는 경미. 면적은 25 이하면은 경미. 그렇게 해서 그래서 토석 채취할 때 부피가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이고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조심해 드리겠어요. 자, 면적은 25 이하가 경미한데 공작물 설치 면적입니다. 공작물 설치할 때 그 면적은 얼마죠? 50 이하가 경미. 이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50 이하 경미.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나머지를 전부 A4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 다시 보세요. 2번 문제 보기 2번 다시 보세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채취되는 면적이 얼마죠? 25 이하. 그리고 그 토지에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 채취는 그 채취 규모가 경미하니까 이 법상 허가를 받지 않는다. 3번.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설치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죠. 단 그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임의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서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얼마죠? 25 이하는 경미하죠. 그리고 전체 무게가 몇 톤이죠? 무게 동그라미 50톤 이하. 부피는 동그라미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을 쌓아두면은 그 쌓아놓는 규모가 경미하니까 이 법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신고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밑줄 긋죠. 건축물의 개축, 정축, 재축까지 줄까요?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정축, 재축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이 법상 개발이 허가 대상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이 되죠. 자, 3번 허가권자 이런 것은 다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4번도 방금 설명 다 드린 겁니다. 무난할 겁니다. 자, 책장 넘깁니다. 78페이지 오세요. 78페이지 오셔가지고 78페이지부터는 개발인 허가 절차, 개발인 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인 허가 절차 전체를 잠깐 복습을 하고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고개를 한번 들어줍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절차 전체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코로나가 점점 또 심해지고 하니까 뭐 나갈 수도 없고, 그죠?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뭐 앉아서 공부나 열심히 해야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개발인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인 허가의 절차. 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부분적인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만 해설해버리면은 이거 뭐 금방 해버리죠. 그럼 안 되죠. 자, 개발인 허가 절차 한번 봐요. 어떤 걸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멋진 기회가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죠. 임야. 네. 임야가 있고요. 여기다가 집지를 내면은 형질 변경이 필요하죠. 형질 변경을 합니다. 자, 형질 변경 이뤄야죠. 그래서 이 절토되거나 성토되는 부분에 높이 깊이가 50cm를 넘으면은 이 법상 개발인 허가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관할 시청구청에 뭐하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청구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해요. 그때 개발인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기억납니까?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를 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허가받고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필요한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고 계획서, 그리고 경관과 조경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근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억나시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첨부 나올 거 맙니다. 첨부 지문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문제집에 편집이 안 됐다고 이 영역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청군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허가권자 시청군 쪽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봅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돼요.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처분은 개발인 허가 신청서 제출로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무슨 처분을 하게 되죠? 기준에 맞게 허가 신청된 경우에는 허가 처분, 기준에 맞지 않게 허가 신청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합니다. 형질 변경 공사 끝나면 뭘 받죠? 준공검사.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대한 공사 완료되면 준공사를 받잖아요.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 뭐죠? 토지분할.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물건 적치.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은 행위, 이 두 가지는 물리적 공사로 소반되지 않죠. 즉 삽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건축법상 뭘 받아버렸죠? 사용 승인.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준공사를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이 부분도 다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것만. 개발허가 절차를 딱 펼쳤을 때 어떤 것이 나올까 또 있어. 개발의 허가를 할 때는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의견 듣죠? 주민과 전문가입니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자 중요해요. 보통 뭐 주민과 전문가 다 날아가죠. 해당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줬을 때 해당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의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 계, 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시험 나오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죠. 지금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잖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것도 단독 출제하잖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가 5개 중에서 3가지 아니면 2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해요. 첫 번째, 개발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첫 번째가 뭐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규모입니다. 규모.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 주는 거죠. 지금 이 문제예요. 5번 봅니다. 78페이지 5번. 78페이지 5번 문제 보세요. 자, 78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용도지별 개발행위 규모. 이때 허가 규모는 뭐죠? 규모는 무슨 규모죠? 형질 변경 규모야. 7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용도지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때 규모는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규모죠. 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 밑에 보시면은 용도지별 형질 변경 허가 면적 규모가 나와 있죠. 암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암기했죠? 밑에 적으세요. 근데 우리 암기 방법을 이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농공관 이렇게 했잖아. 농공관 얼마? 3만. 농림적 공업적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납니다. 농공간 3만. 농림적 공업적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 규모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허가납니다. 그 다음에 본옥이 뭐죠? 보전 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납니다. 나머지 모든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가 나게 되죠. 그러면은 5번 문제는 해설이 됐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박수. 보전녹지는 얼마죠? 5천. 농공간이니까 관리적, 농림적, 공업지는 전부 3만 정도 미만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는 1만 정도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발이 허가 기준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온 거죠, 금방. 여기 문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2번째가 뭐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어디에 의하면 안 되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그리고 성장 관리계획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을 대해서 수립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 규모가 적정할 것. 면적 규모가 적정할 것. 규모가 적정할 것. 그리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되는데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어긋나면은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기억이 나고 있어야 항상 수능 준비가 된 거예요. 최소한 2번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3번.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그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의견을 드려야 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 정도.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시험 나오면 방금 체크해드린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늘 이 정도는 최소한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체크해드린 거예요. 6번 볼까요? 6번. 78페이지 6번. 국도교급상 개발행 허가, 개발행 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허가권자는 녹지지역 안에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만 제곱 미만인 경우 하나여 허가를 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는 보존 녹지지역은 5천 제곱 미만. 나머지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허가 나잖아. 못 믿겠습니까? X어. 정답은 1번이잖아. 다음 2번.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합의. 이런 재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단 뒤에 적을 몇 개월 내? 그렇죠. 사후 1개월 내 신고를 요함. 사후 1개월 내 신고를 요하게 됩니다. 다음 3번. 농림지원에서 금방 나왔잖아. 육상, 의류, 양식장 용도의 비닐하우스에 설치는 허가 받죠? 네. 4번.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한교용 방지, 조경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미쳤겠죠?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뒤에 적어요. 무슨 허가죠? 조건부 허가제도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허용이 됩니다. 조경 등 조치를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최장 몇 년? 5년. 5년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잠시대에 아까 80페이지 넘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 국도교육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밑줄 것이고 고개 드세요. 저를 보세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작년까지 성장관리방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이 돼서 명칭이 바뀌었어.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제도가 올해 신설됐어. 신설됐으니까 이 제도를 널리 알리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서 이 시험에 내면은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널리 알게 되잖아.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좀 높다. 그죠? 지금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 드릴 거예요. 막 설명 듣기 싫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자. 오늘 제가 산책에서 이 차를 끌고 왔거든요. 차 타고 오는데, 아우, 좋더라, 날씨가. 가을 같은 느낌이 있죠. 고추잠자리 날아다니고, 그냥 나르고 싶었어. 시험이 많이 남았으면 그냥 하고 나누고 땡땡이 치고 가버리는 건데. 시험도 얼마 남았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날씨 좋더라. 공부하기. 자, 봐주시고.
서울이에요. 서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이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도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는 거 맞죠?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 녹지 지역이 있죠? 네, 녹지 지역 그렇게 됩니다. 물어볼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유보 용도입니까? 시가와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시가와. 시가지 개발이 목적이에요. 개발 용도입니다. 개발 용도. 그리고 시가와 용도, 즉 개발 용도적 걸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우리가 땅 사서 택지 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유통노지 조성할 곳이 남아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여기 땅 사서 개발할 땅이 별로 없어. 왜요?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개발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에 가보면은 서울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땅 사서 개발하겠다고 형질 변경 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기억하라니까. 그동안에 배운 지식으로. 그다음에 봐요. 근데 서울에서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서울시 행정구역에 나가면은 관리지역 맞죠? 또 서울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서울시 행정구역이지만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서울이지만. 그러면은 서울시청의 개발인가 신청이 많은 곳은 녹지지역과 서울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유보 용도 아니면은 보전 용도 맞죠? 그래서 대부분이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 많습니까? 미개발지야, 미개발지. 비시가지. 여기에 서울시청의 개발인가 허가 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 지역의 성장은 개발이야. 이 지역의 성장을 서울시 외곽에 미개발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성장을 적절하게 관리를 할 목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야. 이게 성장 관리 계획이 들은 거예요. 아셨죠? 그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장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성장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성장 관리 계획 내용 1번 외우지 말고 한번 보세요. 이걸 외우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런 이해가 없이 자꾸 외우면 안 들어간다고 이게. 여러분이 공부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거. 아무리 암기해서 넣어도 돌아서면 이쪽으로 10개를 넣으면 이쪽으로 15개 밀려 나가버리고. 맨날 처음 하는 느낌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됨이 없이 상상이 없는 거죠. 이 지역에 개발이 허가만 내줘야 됩니까? 도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도로 만들어줘야 되지. 시에서 도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상하수도 시설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마 지어야 됩니까? 학교 지어줘야 됩니까? 학교 지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에 기반시설 배치, 어떤 기반시설을 이 지역에 배치할 거냐,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장도 짓고 전원주택 짓고 축사를 같이 지으면 난개발이잖아. 공장 옆에서 소음과 위험 속에서 축사 옆에 소똥 냄새를 맡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블록은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이 해줄 거야. 여기는 산업시설하고 유통시설은 개발이 안 해줄 거야.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맞습니까? 용도를 제한하겠다.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여기는 유통단지 위주로 개발이 해줄 거야. 여기는 공해를 배척하지 않은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해줄 거야. 여기는 스포츠,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위주로 개발이 해줄 거야. 방치합니까? 관리합니까? 계획으로 관리하잖아. 성장 이적의 개발을. 이게 성장 관리 계획구역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금폐율을 그냥 둡니까? 조정합니까? 조정. 용적률도 조정. 용적률 아무리 높여도 건축구에서 높이 규제받으면 안 되겠죠? 높이 제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여기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이런 것도 색채, 배치, 규모, 형태, 색채까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동네가 좀 주변 지역 자연하고 어울리겠죠. 그죠? 산세가 부드러우면 지붕도 부드러운 게 좋죠. 삐죽하면 이상하잖아. 자연과 어울리게. 그죠? 색깔이 단독주택이 빨가면 안 되겠죠.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게 성장관리구역이에요. 이 성장관리구역을 수립하려고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중 개발 수요가 현재 많거나 앞으로 개발 수요가 많아져서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은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절대 지정할 수 없는 곳.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용도지역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이면 맞는 거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보이면 틀린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알아도 답을 주워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하고 근데 또 해야 될 게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북두구도 잠깐 시도지사가 지정권이 나오면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누가 지정해야 되죠? 서울시장이. 평택은 평택시장이. 저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수가. 지정권이 아니어도 되잖아. 지정할 때 그냥 지정하겠습니까? 그죠? 의견 들어보고, 협의하고, 시비 거쳐서 지정하겠지 뭐. 상식이지 않느냐, 이제. 공부 좀 하셨으니까. 문제 풀러 갑시다. 7번. 국토계급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관리청, 특별시장, 특별자유사시장 우선 여기까지 지정권자 맞습니까? 지정권자는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정할 수 있죠. 내려오죠. 2번 특별시장관리청, 특별자치장, 특별자유사시장 우선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정할 수 있죠. 네. 3번 농림지역 동그라미 어쩌고 저쩌고 지정할 수 있죠. 4번 보십시오. 4번 주거지역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대충 읽다가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한 글자만 조심해서 읽는다면 그 주거지역의 녹지역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공법은 대충 빨리 읽다가 봐야 될 것만 보면 되죠. 대충 철저히. 그 다음에 5번은 관리지역 맞죠? 해설 내려오세요.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자, 주 대상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주 대상 용도지역은 있을 거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주 지정 대상 맞죠? 그걸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사적 개발 행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5개가 어쩌고 저쩌고 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개발될 거라는 얘기고. 그걸 외우면은 난리가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걸 외우면 안 되는 거야. 1번부터 5번은. 거기는 그냥 이런저런 개발 행위가 예상되고 뭐 개발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걸 외우는 순간 진짜 포인트 잘못 잡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8번 문제도 읽어보면 장난이에요. 성장관리구역 개념 설명 들으면 금방 해설 다 드린 거고 9번 오시죠? 9번은 중요해요. 국토계급상 성장관리구역에서 수립되는 성장관리구역에 포함되는 내용 제가 대충 소개해줬죠? 금폐율 동그라미 1번 맞습니까?
용적률 맞습니까? 환경관리, 경관계획. 그 지역의 환경관리, 경관계획 해야 되겠죠. 건축물의 배치, 동그라미, 배치, 형태, 색채, 동그라미 하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정답은 5번. 그런데 딱 느낀 게, 여러분, 성장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내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비교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맞죠? 그 중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180페이지 제일 밑에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밑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아니야.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맞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인데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좀 비교를 해야 돼, 객관식은. 그죠? 네. 최고 한도, 최저 한도는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10번 오세요. 10번.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정, 권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의사, 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건축물의 건축도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 맞죠. 2번 경장목재 형질명령 허가받지 않죠. 3번 도시군계획사회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면은 사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입니까? 공적개발이니까 이 법상 허가를 받지 않는다. 쉽구나. 5번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미칠지역.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 개발허가 제한 대상 지역 맞죠? 허가 신청된 개발이기로. 그죠?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5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가 제한될 수도 틀렸죠?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개발허가가 제한됩니다. 4번이 답이에요. 5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지자구 등 일정한 지역에 해당하면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본단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밑에 보면은 밑에 보세요. 박스에 내려오세요. 박스에 내려오시면 개발허가 제한 사유가 나와 있죠. 그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뭐죠? 제한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되고 그 5개를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순수대로. 이거 5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어차피 외워야 돼요, 이거. 같이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외우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구경 들어보실까요? 박사님 동그라미 1번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허가 제한 사유 1번. 녹지가 이렇게 설명했잖아.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여러분이 평택시장이라면 평택시 녹지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녹지지역에서 여러분이 시장이라면 허가해 줍니까? 안 해주죠. 우선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안 해주는 거예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가장 대표적으로 보호수종이 뭐라고 그랬죠? 소나무를 상징적으로 소개했잖아.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이기 때문에 한국 소나무가 좀 크면은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허가 안 나요. 다음에 두 번째, 녹지지역과 계획관리가 땅 보러 가는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철새 도래지. 이 현장이잖아요. 철새 도래지를 상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우량농지가 뭐죠?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지가 집단화된 곳은 우량농지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곳은 개발허가가 제한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허가 제한 사유 1번 소나무 철새 딱 기억하라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소나무 철새. 2번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 허가 신청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면은 그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하여라고 했으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 그 허가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으면은 개발이건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할 때 고인돌 이야기도 해드리고 막 합니다. 문화재. 그래서 1번 소나무 철새, 2번 환경문화재.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어. 이 두 가지 1번, 2번은 제한 기간이 연장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1회 한 차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그 개발이가 제한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그렇게 문제 나온 거죠. 이 순서를 기억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부터 읽으면 되겠네. 용도 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의 변경에 따라서 여보세요.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거나 상업지역이 공업지로 변경되거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개발이 허가 기준이 그대로 있을까요? 허가 기준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은 무분별하게 앞으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데 허가 주면 안 되겠죠.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소나무 철새 1번, 환경문화재 2번,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 3번,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적이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하게 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으로 개발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적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인 개발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늘 하겠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적으세요. 이걸 뭐죠?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지역이 신도시 개발지역이에요. 신도시 개발지역이니까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전부 개인이 합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허가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이유를 이야기하잖아, 이유가. 5개 다 했고요. 위에 3개는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 제한되지만 3, 4, 5번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 3년에 한 차례 2년 연장되기 때문에 최대 몇 년입니까?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이 제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암기를 한번 했죠? 어차피 이러면 복습하셔야 되니까. 복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 넘어갑니다. 13번 오세요. 13번 문제 오세요. 13번. 네. 조금 쉴까요? 휴식하겠습니다.